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바꾸는 삶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슷한 고민을 반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는 자꾸 꼬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말이 꼬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도움을 받고 기회를 얻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데 늘 오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은 감정을 그냥 기분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실제 행동의 상당수는 감정 상태에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피곤하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불안하면 필요 이상으로 방어적으로 말하고 인정받고 싶은 날에는 평소보다 과하게 설명합니다. 결국 삶의 결과는 사건보다 감정 상태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면 환경을 전부 통제하려 하기보다 먼저 감정의 흐름을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먼저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 실수는 감정이 올라온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메시지를 바로 보내고 바로 반박하고 바로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참는 능력이 아니라 지연하는 습관입니다.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말하면 도움이 될까만 짧게 묻는 것. 이 간단한 지연 하나만으로도 인간관계 충돌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방법은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어렵지만 실망, 피로, 불안, 질투, 서운함처럼 정확히 이름을 붙이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로라면 휴식이 필요하고 불안이라면 준비가 필요하고 서운함이라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습관은 머릿속 혼란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가장 컸던 감정을 한 단어로 적어보면 몇 주 안에 자신의 반응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리 문제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신체 상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부족, 배고픔, 수분 부족, 장시간 집중 후 피로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대화 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배가 고프면 간단히 먹고 밤늦게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정 관리의 절반은 사실 몸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누군가 불만을 말할 때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해결보다 이해를 먼저 원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하면 조언 대신 그 상황 힘들었겠다 한 문장만 먼저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으로 상대의 긴장은 크게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야 조언이 들어갑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똑똑한 해결책보다 먼저 공감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머릿속 자동 해석을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사건이 생기면 거의 즉시 의미를 붙입니다. 답장이 늦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표정이 굳어 보이면 화났다고 단정하고 회의에서 내 의견이 안 채택되면 능력 없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당수는 단순한 우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크게 올라올 때마다 단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는 사실은 무엇이고 추측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이 강한 날일수록 행동을 더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인생 전체를 바꾸려는 결정을 합니다. 관계를 끊어야겠다,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모든 걸 포기해야겠다 같은 극단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감정이 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이런 날에는 인생 결정을 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만 하세요. 책 한 페이지 읽기, 방 한 구석 정리하기, 메시지 한 통 보내기처럼 부담 없는 행동 하나만 완료하는 것입니다. 작은 완료 경험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판단력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를 끝낼 때 감정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감정이 가장 크게 흔들린 순간 하나만 떠올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했는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간단한 복기만으로도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자기 반응을 반복 관찰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안정장치가 됩니다. 8번째는 스트레스가 올라올수록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바쁠수록 더 빨리 말하고 더 빨리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말 속도를 의식적으로 조금만 늦추고 상대 말을 끝까지 듣고 한 박자 쉬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충돌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침착해 보이는 사람은 원래 차분한 성격이 아니라 속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9번째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방향 신호입니다. 불안은 준비할 부분을 알려주고, 지루함은 변화 필요를 알려주고, 분노는 경계가 침범됐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더 오래 남고 더 크게 터집니다. 대신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하는지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질문 하나로 감정은 문제에서 정보로 바뀝니다. 10번째는 반복 가능한 변화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은 단순히 기분을 안정시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고 관계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감정 관리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핵심은 내 마음의 구조를 읽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회의에서 작은 지적을 받아도 크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상대의 말 때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반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현재 사건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 가치관, 기대, 피로 상태까지 함께 섞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첫 단계는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왔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인식 하나만 생겨도 감정은 폭발해서 관찰 대상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뇌는 매우 빠르게 자동 반응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감정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확보하는 행동부터 해야 합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잠깐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반응 속도 때문에 생깁니다. 속도를 늦추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갈등의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감정 관리에서 또 하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능력은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거절당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멈추지만 어떤 사람은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해석 습관의 차이입니다. 상황을 개인의 가치 문제로 받아들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행동이 줄어들지만 상황을 전략 수정 신호로 보면 행동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감정 소모를 행동으로 바꿉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그 말의 내용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노 뒤에는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나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먼저 힘들었댔네요 한 문장만 말해도 긴장이 크게 내려갑니다. 공감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계 기술은 감정을 표현할 때 공격 대신 구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말은 방어를 만들지만 사실과 느낌과 요청을 나눠 말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왜 맨날 늦어? 라고 말하면 충돌이 생기지만 약속 시간보다 늦어서 조금 기다리게 됐고 그래서 서운했다.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알려달라고 말하면 갈등 없이 전달됩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 구조만 바꾸면 관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수록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오래 남지만 인정하고 이유를 찾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됩니다. 감정은 문제라기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준비할 부분을 알려주고 분노는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이며 지루함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는 능력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안정됩니다. 사람은 보통 결심은 크게 하고 실행은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반응 전 잠깐 멈추기, 감정 한 단어 적기, 공감 한 문장 먼저 말하기 같은 행동은 부담이 거의 없어서 오래 유지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작은 습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현실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지고 인정할수록 빨리 지나갑니다. 화가 났다면 화가 난 사실을 인정하고 불안하다면 불안을 숨기지 말고 준비 행동 하나를 붙이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입니다. 감정은 막을수록 오래 머물고 흐르게 두면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 하나 현실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대비 문장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지금 바로 답하기보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같은 문장을 준비해두면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을 때도 지금 일정 확인하고 다시 말할게요 같은 한 문장만 있어도 성급한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문장은 감정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안정감에서 쌓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답장을 늦어도 반드시 보내는 것, 상대 말을 끊지 않는 것, 부탁을 받으면 가능 여부를 명확히 말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처음에는 별 변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눈에 띄는 차이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망치던 일이 이제는 빠르게 정리되고, 예전에는 피하던 대화를 이제는 짧게라도 시도하게 되고, 예전에는 밤새 고민하던 일이 이제는 메모 한 줄로 정리됩니다. 외부 환경은 거의 그대로인데 내부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 반응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가장 쉬운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한 문장만 말하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 질문 하나가 자동 반응을 멈추고 선택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몇 초의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조용한 인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을 바꾸는 삶이었습니다.